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선거의 마지막 편입니다. 선거구를 조정하는 문제입니다. 선거구를 조정한다는 것, 즉 개편한다는 것은 소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에 관련된 문제겠죠. 이 문제는 지역구에만 해당되는 문제랍니다. 즉 지역구를 인물로 놓고 뽑는 거죠. 한 사람 뽑는 소선거구에서 두 사람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로 바뀌는 문제죠. 그럼 선생님, 비례대표제는 이 선거구 조정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네, 안 생깁니다. 비례대표제는 한 선거에서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을 뽑아요.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의 변함은 없고, 다만 비례대표제를 묻는다면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제냐, 권역별이냐, 아니면은 병립형 비례대표냐, 연동형 비례대표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구 인물을 뽑을 때 그 지역에 해당되는 대표자를 한 사람만 뽑을 것이냐, 아니면 두 사람 이상을 뽑을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유념해야 될 것은 두 사람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로 갔을 때 각 정당이 한 명만 공천한 문제가 있고, 두 명 이상을 뽑을 때 두 명 이상을 공천한 문제를 구별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즉, 두 명 이상을 공천한 경우에는 최대 최소 의석수의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풀어볼까요? 2021년 수능 문제에서 소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로 변화될 때 한 명만 공천하는 걸 물어봤습니다. 예전엔 두 명을 공천한 문제도 냈는데 지금 2021년 수능 문제는 한 명만 공천하는 경우예요. 보세요. 이 전체가 8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이 선거구를 4개의 선거구로 통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 선거구에서 2명을 뽑으니까 중대선거구라는 걸 알 수 있죠. 지역구입니다, 지금. 그런데 한 명만 공천하는 거예요, 각 정당이. 그러면 선거구를 통합해야 될 거 아닙니까? 8개를 4개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죠. 대각선은 안 된대요. 이렇게 통합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통합을 했을 때 유권자의 편차가 2배 이상 되면 안 된다는, 즉 평등선거 침해 논란이 되니까 2배 이상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각선이 안 되고 8개를 4개로 통합하는 경우의 수는 4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어느 게 해당될까? 이 조건에서 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통합했을 때는 인구 편차가 1, 3을 묶었을 때 1000명이 되고, 이 2와 4를 묶었을 때 500명이 되니까 2배가 되니까 이거는 올바른 조건이 안 되겠죠. 통합의 조건이. 두 번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래도 역시 안 될 겁니다. 5, 6의 유권자는 200명이에요. 지금 단위가. 지역 1, 2는 벌써 700명이 되니까 안 되겠죠. 2배가 훨씬 넘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했을 때, 자, 지우고, 이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을 해서 지역구에 통합했을 때 정당별로 의석수의 분포를 알아봐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정당의 선호도가 %입니다. 즉 여기는 명수고 여기는 %니까 여러분 이 보는 순간 40명이라 읽으면 안 돼요. 지역 1에서는 500명이 있는 지역에서 40%가 선호했기 때문에 여기는 5, 4, 20, 200명이 좋아한다는 뜻이죠. 이해가시죠? 따라서 지금 6과 8을 통합했을 때 보세요. 6과 8을 통합했을 때 30과 10, 40%고요. 여기는 20%, 여기는 100%고 여기는 40%잖아요. 그럼 선생님 40과 40이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 그럼 어떻게 뽑아요? 2명 뽑아야 되는데, 이건 %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인구수에서 해당되는 비율을 곱해야 되는 겁니다. 이 비율을 합하는 40과 40이 똑같지만 이해가시죠? 지역 6은 100명이 있고 지역 8은 40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20%는 400의 20%고 여기는 400의 10%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따라서 비율을 합한 것은 다 같지만 이 안에 해당되는 명수는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유념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자, 이렇게 통합을 했고,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지역 1, 2를 통합하게 되면 A당, B당, A당이 되고, 2명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당이 되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3, 4를 묶었을 때 1, 2등을 뽑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고, A당이 되고, B당이 되고, 그 다음에 5와 6을 묶는 게 아니라 5와 7을 묶어야 돼요. 그죠? 5, 7. 그랬을 때 누가 될까요?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5와 7 C당이 되고 그 다음에 D당이 되고 그 다음에 6과 8을 묶었을 때 아까 비율이 한번 똑같지만 전체 분모가 되는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이때는 C당이 되고 D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의석 분포가 된다는 뜻입니다. 8석 중에. 그럼 의석률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8명으로 나누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8분의 2, 25%, 8분의 1, 12.5 이렇게 돼서 이건 지금 여러분은 의석률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의석률. 그럼 득표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렇죠. 이걸 다 더해보세요. 이 명수를 다 더하면은 2,500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500명에 40%, 200명, 5, 4, 20, 200명 더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역 2에 200명이 있잖아요. 200명에 30%가 2, 3은 60명을 더하고, 이런 식으로 다 더하게 되면 A당은 700명이 되고, B당은 500명이 되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분의 이게 A당의 뭐가 돼요? 득표율이 되는 거죠. 득표율. 득표율과 의석률을 비교하는 과대과수를 물어보려고 할 겁니다. 바로 갈게요. 자, 이게 득표율이 B당이 20%죠. 2,500분의 500이니까. 그 다음에 C당은 2,500, 900이니까 36%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선택지 1, 2, 3, 4, 5가 있는데 지역구에 관련된 것만 갖고 왔어요, 제가. 자, 지금 중대선거구죠. 대표 결정 방식은 여러분 이게 아니죠. 단순 다수 또는 상대다수 대표죠. 득표 순서대로 1, 2등만 뽑았으니 절대적 기준을 얻은 과반 이상 이런 기준이 없는 겁니다. 절대다수 대표제는 소선거구에서 대표 방식이죠. 이것만 놓고 보면은 세석의 C당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A당이 아니고요. 그 다음 자 B당과 C당 모두 득표율에 비해서 이게 득표율이에요. 지금 이게 득표율에 비해서 이게 의석률이 미안해요. 이게 득표율이죠.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률이 이거죠. 갑니다. B당은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률이 낮죠. 맞죠? 근데 C당은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률이 높죠. 그러니까 C당은 틀린 말이죠. 그래서 1, 2, 5번이 정답이 아닙니다. 나머지 3, 4에서 정답이 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지금 한 명을 공천했던 문제가 나왔고요. 이제 여러분이 봤던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이 나라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를 같이 한다는 겁니다. 혼합. 그래서 6명을 뽑고 비례표 9명을 뽑으니까 도합 15명을 뽑는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역구에 관계된 변화된 문제를 물어보기도 하고 비례표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쭉 나왔어요. 그럼 비례대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정당 득표율에다가 비례대표 총 의석수로 곱했죠. 전체 의석수로 곱했어요. 비례대표 의석수로 곱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병립형이라는 걸 바로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비례대표 계산한 방식이니까 다 아실 거고 넘어갈게요. 근데 우리는 오늘 지역구만 알아보는 거니까 지역구 개편안만 봅시다. 자, 1, 2와 3, 4와 5, 6을 통합한대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아까는 다 이렇게 대각선 아닌 거 다 계산했는데 이제 1, 2, 3, 4, 5, 6을 통합한대요. 그래서 3개로 선거구를 축소하고 이 3개의 선거구에서 각각 2명씩 뽑는데요. 그러니까 이 뭐야? 지역구는 소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로 바꾼 겁니다. 됐습니까? 자,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때 여기서 나왔죠. 아까는 한 명만 공천할 수 있는데 이제 2명을 공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명씩 뽑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때 최대 최소가 생겨요. 볼까요? 그러니까 현재 선거구는 소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 단순다수 대표제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자, 선거구가 총 6개 있죠. 그래서 6명을 뽑았어요. 근데 이제 1, 2를 통합하고 3, 4와 5, 6을 통합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는 표고, 이것들은 다 표고요. 이 퍼센트는 여기에 해당해요. 득표율에 관계된 이게 퍼센트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바로 갈게요. 지역 1, 2를 통합했어요. 그럼 누가 돼요? 1, 2등만 보니까 이 표입니다. 190표를 얻은 A당과 2등이 누굴까요? 여기네요. 70표.
자, 이렇게 선거구를 일일이 통합한 경우에 A당은 한 명만 공천할까요? 아니면 두 명까지 공천해서 싹쓸이하고 싶을까요? 욕심이 생길 겁니다. 그럼 선생님, A당이 두 명을 공천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줄게요. 1등과 2등만 놓고 봤을 때 됐어요. 1등. 두 번째 당이 얻은 표의 2배, 두 번째 당의 2배. 그 다음에 이거에 플러스 2표를 얻게 된다면은 첫 번째 당은 두 명을 공천할 수 있는 욕심이 생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보세요. B당은 지금 70표를 얻고 있죠. 그럼 A당이 B당과 같은 통폐합 선거에서 이기려면 두 명이 이기려면 얘는 71표를 얻고 얘도 71표를 얻으면은 142표를 얻게 되면 두 명 이상을 공천하는 욕심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70표, 70표 하면 여러분 최다 득표자가 동순일 때는 복잡하다고요. 그러니까 한 표라도 많아야 되잖아. 71표. 여기도 71표가 되겠죠. 이해가죠? 얘는 70표니까. 아하, 그러니까 두 번째 2등의 표에 곱하기 2배에 각각 한 표씩을 더하게 되면은 그런 당은 두 명을 공천할 욕심이 생길 겁니다. 근데 여긴 70표인데 여기는 둘 합한 142표로 능가한 190표는 얻었잖아. 아하, 그러니까 A당은 선거구 1, 2에서 두 명을 공천한 욕심이 생겨서 두 명 다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명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 최소값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선거구 3, 4에는 이런 편차가 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묶었고 좀 지저분하니까 볼게요. 지우개. 자, 됐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A당과 B당이, 근데 A당의 경우에는 이제 두 명 이상을 공천할 욕심이 생길 겁니다. 어디서? 지역구, 선거구 1, 2에서. 반면에 선거구 3, 4에서는 여러분 여기가 100표고 여기는 120표니까 2배 이상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명씩만 공천하고, 만약에 여기서 두 명 공천하면 애니멀이에요.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 명씩만 공천해서 A당과 C당이 되고, 선거구 5, 6은 역시 여기서는 두 명 공천에 욕심이 생길 겁니다. 왜냐면은 두 번째 당이 70표인데 1등 당이 200표예요. 그러니까 70표에 2배 이상이 되니까 어떻게 한다? 두 명 이상 공천하면 이제 이렇게 지시고 될 거예요. A당은 한 명이 되거나 두 명이 된다면 B당은 한 명이 되고, 즉 A당이 한 명 됐을 때 얘는 한 명이 되고, 얘가 두 명 다 되면 얘는 0이 되고,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 2 선거구는 두 명이 역시 뽑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역 3, 4는 여러분 이건 고정되어 있을 거예요. 한 명과 한 명이, 맞죠? 그래서 두 명을 뽑게 되고, 그 다음에 5, 6에서는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명이 된다면은 여기서는 한 명이 되고, 여기서 두 명이 다 됐다면 여기 0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도합 합계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총계가 나올 것이고, 따라서 A당은 최소 2석, 최대 3석, B당은 최소 0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합 6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두 명을 공천하는 중대선거구 지역구에서 최대 최소값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까요? 자, 지금까지 선거에 대해서 첫 번째 선거 원칙, 그 다음에 선거제도, 세 번째 비례대표제, 네 번째 지역구의 선거구 조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궁금한 주제별로 또 정리해 가지고 자세히 안내를 해 드릴게요. 이상 끝.